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불현듯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넓은 로비에 울려 퍼져 다소 한산하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낸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 스태프가 놀라서 조심스레 물었다. 프로듀서님, 무슨 일이시죠? 아직 행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누가 봐도 알잖아? 저 말도 안 되는 스쿠터 끌고 들어온 사람이 문제야. 이 쇼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 남자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명찰을 가리키듯 가슴께를 쓸어내렸다. 명찰에는 굵은 글씨로 정필자의 수석 패션쇼 프로듀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스쿠터라니 혹시 저기 앉아 계신 분 말씀인가요? 스태프는 긴장된 얼굴로 로비 구석, 소파 근처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곳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흥민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프로듀서님, 저분은 오늘 게스트로 공식 초청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게스트, 내 패션쇼에 저 따위 탈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나는 대스타든 누구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 패션쇼 백스테이지에 스쿠터를 끌고 들어오다니 말이 안 되잖아. 정필자에는 얼굴빛이 더욱 험악해졌다. 저기, 혹시 그분이 손흥민 선수라는 건 아세요? 스태프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손흥민, 누군지 알아. 유명 축구 선수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게스트일 뿐이야. 그리고 난 축구 선수인지 뭔지 상관없어. 패션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다 똑같이 취급한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소리쳤다. 경호팀, 여기 스쿠터랑 주인 다 끌어내. 이 말이 떨어지자 일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일대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고 행사의 시작을 기다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몸을 멈추고 정필재와 손흥민이 있는 곳을 지켜보았다. 너른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심의 낮빛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 밝은 빛이 무색할 정도로 그 자리에만 칠흑 같은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저기 지금 누군가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비 한쪽에서 창가에 기대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올린 것을 본 또 다른 인턴 스태프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중적으로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데 하고 주변 관객처럼 구경하던 사람이 조용히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 스쿠터 뭔가 부상 때문에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무리 규칙이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냐.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던 한 여성 디자이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패션쇼가 곧 밀라노로도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알려지면 난리 날 텐데. 다른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번 행사 컨셉이 모두를 위한 런웨이라고 홍보했던데 정작 스쿠터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어쩌자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뭔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계속 지켜보죠. 여성이 답했다. 분위기는 이미 격앙된 상태였고 곧 이어질 패션쇼 무대 뒤편에서는 분주하게 옷과 조명을 점검하던 스태프들마저 억지로 귀를 세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저 사람들 뭔가 심하게 싸우고 있어. 손흥민이랑 프로듀서가. 그 시각 손흥민은 앞쪽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의식한 듯 깊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그의 옆에 서 있던 매니저가 작게 물었다. 형, 지금 일어서서 직접 말해야 할까요? 손흥민은 입술을 굳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여기 공식 초청받아서 왔어. 초청장도 있고. 나도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니저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직접 나서면 상황이 더 격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정필재의 목소리가 또다시 로비를 울렸다. 아직도 뭐 하고 있어. 당장 치우라고. 경호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프로듀서님, 일단 저 손님이 초청장도 있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라서 바로 강제로 내보내는 건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마. 내가 이 쇼의 최고 책임자야. 내 말이 곧 법이야.
결국 기다리다 못한 손흥민이 천천히 스쿠터를 몰고 정필재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에는 이미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받았습. 제 매니저가 다 문서 준비해뒀으니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필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네가 손흥민이든 누구든 난 관심 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행사 규칙이야. 백스테이지에 이런 기계를 끌고 들어오는 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제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습. 그리고 저는 부상 때문에 당분간 다리를 쓰기 어려워서 이동 보조 수단이 필요해요. 그건 내 사정이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곤란해. 난 이미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놨고 여기서 예외는 없어. 스태프 몇 명이 불안하게 시선을 교환했다. 정막을 깨며 한 남자 스태프가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물었다. 선수님, 정말 부상을 당하셨나요? 알고 있던 소식이랑은 좀 달라서. 손흥민은 쓰게 웃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활 과정을 밟고 있습. 그래서 장시간 서 있기 어려워요. 패션쇼 무대를 지켜보려면 이동이 잦을 거라 스쿠터가 필요했죠.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에이, 부상이라면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물론 무대 위나 런웨이에 스쿠터를 가져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도 백스테이지 오가는 정도는 문제 없을 텐데. 정필자에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했지? 사람 많고 의상도 많고 조명 장비도 복잡한 공간에 저런 걸 몰고 다니면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손흥민이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럼 제가 이동할 때마다 스태프 한 분이 동행해서 안전을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쇼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디자이너분들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된 거라 이 상태로 관람이 어렵다면 너무 아쉽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앞으로 다른 사람도 뭐든지 요구할 거 아냐. 나는 단호하게 규칙을 지킬 거야. 주변에서 누군가 크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 혹시 손흥민 팬들과 대중의 반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 다른 이가 대답했다. 자기가 쇼 제작 쪽에선 최고봉이라 자부하니까 그 누구도 뭐라 못한다고 믿는 거겠지. 한편 로비에서 사진을 찍던 블로거가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벌써 소문 퍼지기 시작했어. SNS에 짧게 라이브 올렸더니 사람들이 난리 났어. 이건 심각해질 것 같은데. 누가 신경 써? 난 오늘 내 쇼만 완벽하게 진행하면 돼. 여기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모두 다 퇴장시킬 테니까. 정필자에는 마치 유명인이라서 봐줄 줄 알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비꼬았다. 손흥민이든 뭐든 어차피 패션계에서는 내가 유명인이고 내 이름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손흥민은 참았던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듯 눈에 살짝 분노가 서렸다. 저도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 전 적어도 초청받은 손님이고 이동 수단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패션쇼들에서 스쿠터를 이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디자이너 민선영이 갑자기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제가 아는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이번 쇼에서 접근성을 강조하자고 지속적으로 어필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운데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다른 디자이너들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곧장 근처에 모여 있던 동료 디자이너 셋에게 달려갔다. 지금 이거 다들 봤어? 우리가 모두를 위한 런웨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손님 한 명조차 배려 못하면 우리 디자인팀 명성에 치명적일 거야. 한 디자이너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 게다가 밀라노 패션위크로 이어지는 초청 디자이너 쇼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 이런 논란이 터지면 다른 디자이너가 탄식했다. 우리가 쇼 시작 전부터 이런 스캔들이 터진다면 접근성 강조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역풍만 맞겠지. 일단 필자의 씨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자. 디자이너 4명이 뭉쳐서 정필자의 앞에 섰다.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필재 씨, 우리 이번 쇼 컨셉이 뭔지 알잖아요.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패션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고객층을 배려하자는 메시지였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디자이너 여러분, 이상은 좋지.
그런데 실제론 다툼 없이 완벽한 진행을 하려면 원칙이 필요해. 전동 스쿠터는 백스테이지에서 위험 요소가 많다니까. 민선영이 나섰다. 우리가 그렇게 무대 뒷공간도 막 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손님이라면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 거고. 단지 유명인이라서 봐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접근성 문제라고요. 아니, 난 너희가 그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러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 입장은 달라. 나는 쇼가 사고 없이 끝나길 바라니까. 더욱 불편해진 표정의 디자이너들이 각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작게 탄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니야? 패션쇼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논하는 건 이제 엄청 중요한 이슈라던데. 결국 한참을 기다리던 손흥민은 더는 참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나섰다. 스쿠터를 조용히 움직여 정필자의 근처에 섰고 시선을 마주치며 명확히 말했다. 프로듀서님, 말씀하신 안전 문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내쫓으려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필재가 비아냥거렸다.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 행사 총책임자야. 그리고 패션쇼라는 게 단순히 디자인만 보이는 무대가 아니야. 스쿠터 하나 잘못 지나가다 옷이라도 망가지면 어쩌려고?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옷을 망치기 싫다면 이동할 때 조심하면 되는 일이고 사람들의 동선을 조절하면 되는 일입니? 혹시 문제 있으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네가 옷값을 물어줄 수나 있어? 제가 그런 비용을 감당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로비 곳곳에서 작게 웃음이 터졌다. 헉, 손흥민이 자산이 얼마나 될 텐데. 그야 수십, 수백억은 넘겠지. 정필자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이내 무시하는 투로 돈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난 규율을 중시해. 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두 명의 보조 스태프와 함께 허둥지둥 달려왔다. 필재 씨, 우리 스폰서 대표님이 아까부터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요청하시던데 아직까지 대기만 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지금 이 상황 안 보여? 난 더 중요한 일을 처리 중이라고. 중년 여성은 손흥민 쪽을 슬쩍 보며 말했다. 혹시 아직도 스쿠터 관련 문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내부에서 이미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누가 합의를 했다는 거야? 난 승인한 적 없어. 스폰서 대표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말에 점점 주변 스태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거 정말 상황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 스폰서가 화나면 재정적 타격도 클 텐데. 그 찰나 행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메인 홀 리허설이 시작됩니. 관련 스태프 및 참여 디자이너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로비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았고 경호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하는 난감한 표정으로 선 곳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중얼거리던 민선영이 결국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님, 우리 디자이너 팀 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다만 프로듀서님이 워낙 완강해서 지금은 어떻게든 대화나 협상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대화라면 저도 기꺼이 응하겠습. 물리적으로 내쫓는 방식은 정말 원치 않아요. 같은 시각 한 관객처럼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라이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중이에요. 이미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군중도 동요했다. 이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겠네. 밀라노행 패션쇼라면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말을 들은 정필자에는 확실히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홧김에 큰 소리를 질렀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손흥민이 정말 쇼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스쿠터를 완전히 밖에 두고 들어와. 그럼 봐줄게. 손흥민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다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습. 이 상태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한다면 저는 견디기 힘들어요. 이동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간단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패션쇼 하나 못 본다고 네가 죽기라도 해.
전 제가 받은 초대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욕심으로 규칙을 깨뜨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여기 있는 다른 게스트들은 다 규칙에 맞추고 있어. 그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관객이 못 참겠다는 듯 끼어들었다. 저기요, 프로듀서님이라고 불리시는 분, 혹시 장애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안 만드셨나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 패션쇼 백스테이지는 원래 아무나 들어오는 곳도 아니고 그런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어. 또 다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다. 말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배제하나요? 순식간에 로비는 한바탕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자, 다들 진정하세요. 라고 외쳐보지만 이미 날이 선 분위기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눈을 감고 깊이 들이쉰 뒤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규칙을 전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 안전상의 문제라면 대안을 함께 찾자고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패션쇼가 더 다양한 관객, 다양한 참여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거부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정필자에도 참다 못해 결국 폭발했다. 너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나는 밀라노에서도 2번이나 초청받아 쇼를 연 사람이야. 내가 유명 브랜드들과 얼마나 큰 거래를 해왔는데 네가 그걸 알아?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쓸데없는 문제라뇨?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 앞으로 이 패션쇼가 더 많은 관객과 디자이너를 아우르려면 이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됐어. 너 같은 축구 선수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경호원들,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려는 찰나. 두세 명의 디자이너와 스태프들이 얼른 손흥민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듀서님, 진정 좀 하세요. 내가 뭘 진정해? 이 쇼 망칠 작전기야? 지금 중요한 건 접근성 문제고,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쇼가 단순히 예쁜 옷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목발을 짚은 한 중년 관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실례합니. 사실 저도 발을 다쳐서 이렇게 목발을 사용합니. 저 역시 초청받았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백스테이지에 가보고 싶었지만 스태프가 위험하니 제한구역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런 일이 또 있었나 봐. 역시 접근성이라고는 전혀 준비 안 한 거구나. 중년 관객은 이어서 말했다. 손흥민 선수처럼 스쿠터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이런 상태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 저는 일찍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마침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네요. 정필재는 혀를 차며 그러니까 다 같이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돌아가면 된다고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라고 더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자 군중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진짜 저 사람은 기본적인 배려가 뭔지 모르나 봐. 아무리 프로듀서라도 너무 권위적이야. 로비 한 구석에선 경호원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전을 받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상층부에서 지시 내려왔습. 손흥민 선수와 스쿠터를 무조건 퇴장시키라는 명령은 아직 보류하라고. SNS 반응이 터져서 행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필재가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SNS 반응? 내가 SNS 따위에 휘둘릴 줄 아나? 그래도 이 행사는 내 책임해 열리고 있다고. 그 순간 중년 여성 스태프가 다시 달려왔다. 필자이 씨, 미안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 메인 스폰서가 대노했습. 모두를 위한 런웨이를 표방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해외 언론에서 연락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쇼 자체가 취소될 위기래요. 취소라니 그게 말이 돼? 정필자에는 다급해진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문제는 이미지 관리였나요? 옆에 서 있던 디자이너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이 가서 적어도 여기서 개선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최 측 매니저급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일단 현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정필재와 손흥민을 따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잠깐 저희 미팅룸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이대로 로비에서 싸우다간 정말 이미지가, 그러나 군중이 이미 꽤 많은 데다가 SNS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 중인 사람들도 있어 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려 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하며 여긴 미팅이 필요하니 좀 떨어져 주세요 하고 막아섰다. 결국 임시로 마련된 작은 미팅룸 안, 그곳에는 정필재, 손흥민, 몇 명의 디자이너와 스태프, 그리고 스폰서 대표까지 합류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스폰서 대표가 강한 어조로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분명 이번 쇼를 포용과 확장을 키워드로 기획하자고 누누이 말해왔잖아요. 정필재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서 위험 요소가 많아서요. 전동 스쿠터가 작은 실수를 일으켜도 치명적 손해를 볼 수 있고, 일정이 꼬이기라도 하면. 스폰서 대표는 예리한 눈길로 그를 쏘아봤다. 쇼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태도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SNS와 언론 반응이 어떨 것 같나요? 우리가 목표로 삼은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정필재의 얼굴은 벌개졌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과도한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듯 한층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 저도 패션쇼와 접근성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번 쇼에 여러 디자이너분들을 직접 응원하고 싶었고, 밀라노 무대에서도 이런 이슈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스폰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그래서 손 선수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던 거고요. 밀라노에서도 우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태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제야 정필재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과했던 것 인정합니? 하지만 스쿠터를 허용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손흥민은 곧장 답했다. 제가 지겠습. 그리고 디자이너분들과 스태프분들이랑 협의해서 이동 동선도 줄이고 위험 장비가 있는 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히 약속할게요. 민선영 디자이너가 곁에서 적극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패션쇼에서는 무대 위 모델들의 동선이 가장 복잡할 뿐, 백스테이지 통로나 휴게실 쪽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 스태프가 동행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스폰서 대표도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서로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안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침묵에 빠진 정필재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제가 말이 지나쳤습. 손흥민 씨, 그리고 다리나 몸이 불편한 다른 분들에게도 배려를 제대로 못했네요. 손흥민은 차분히 듣고만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런 요구를 하느냐고 불만이 컸습. 치밀하게 준비해온 쇼가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열리는 건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망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 하지만 저나 다른 분들도 사실 이 쇼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행사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정필자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미안합니 정말로. 나도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도 솔직히 좀 두렵네요. 스쿠터가 백스테이지 돌아다니면 혹여 돌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민선영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오늘 정식 리허설 전 단계니까 스태프들과 미리 동선을 확인하면 되죠.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될 문제잖아요. 스폰서 대표도 호응했다. 맞습. 이걸 계기로 쇼의 접근성을 보완해서 밀라노에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필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스태프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책임자로서 이렇게 늦게나마 사과드리고 개선 방안을 약속하겠습. 스쿠터를 허용하되 안전관리팀 한 명이 동행해서 도울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다른 불편을 겪는 분들도 편하게 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손흥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감사하겠습. 사실 패션쇼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패션이라는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자 스폰서 대표가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 봅시다. 손 선수님이 직접 런웨이 위는 아니더라도 이번 패션쇼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접근성 개선에 대한 홍보 대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손흥민이 그 손을 잡으며 웃었다. 저는 기꺼이 돕고 싶습. 솔직히 지금도 다리 때문에 자주 스쿠터를 타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디자이너들과 스태프들은 미팅룸 문이 열리자마자 시선을 집중했다. 정필재와 손흥민 그리고 스폰서 대표가 함께 나와서 간단히 그 입장을 밝혔고 접근성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곧 환호했다. 와,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된 모두를 위한 런웨이가 되겠군.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몇몇 디자이너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말 고마워요, 손 선수님. 그리고 필자의 씨도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정필재가 어색하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전까지 제 태도는 경솔했고 잘못이 컸습. 우리 패션쇼 팀은 앞으로 백스테이지 이동 문제뿐 아니라 관객석과 무대 전체를 더 접근성 높게 개선할 계획입니. 그리고 당장 오늘 리허설부터 손흥민 씨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 죄송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스태프들과 관객들이 당연한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게 시작이죠. 좋습니다. 라고 환호했다. 손흥민도 밝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저 역시 이 일로 인해 여러 문제의식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특혜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였습. 이런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더 좋은 패션쇼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라요. 거기에 민선영 디자이너가 추가로 말을 보탰다. 오늘 있었던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정상성이라는 기준만 강조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더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해야 한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죠. 오늘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확산되길 바라요. 주위에서는 일제히 찬성의 목소리를 내며 맞아요. 이런 문제는 패션계뿐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우리 모두가 더 주의 깊게 살펴야죠. 라고 동조했다. 바로 그때 행사 관계자가 무전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SNS와 언론 반응이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습. 손흥민 선수가 프로듀서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접근성 개선 약속을 얻어냈다는 소식이 퍼지며 이번 쇼가 정말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자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현장 분위기는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몇몇 스태프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우리 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더 이슈가 될지도 몰라 하고 기뻐했다. 손흥민도 웃으며 이슈는 좋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겠죠. 그래도 저도 열심히 협력할게요. 라고 화답했다. 정필자에는 끝내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다. 정말 죄송했습. 제가 아집이 너무 강했어요. 패션쇼가 단순히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과 가치를 담는 무대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손흥민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다.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잠시 후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스쿠터를 타고 백스테이지 곳곳을 둘러보았고 스태프 한 명이 붙어서 동선을 안내해 주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의상과 콘셉트를 자랑스레 소개했고 모델들도 손흥민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회복하셔서 경기장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라는 응원도 이어졌다. 무대 뒤는 예전과 달리 조금 더 넓게 동선을 확보하고 케이블과 의상을 정리하는 등 눈에 띄는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 스태프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이제야 모두를 위한 런웨이가 되는 느낌이네요. 시간이 지나 메인 무대도 공개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모델들이 당당히 워킹을 선보였다.
객석에는 목발을 짚은 관객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도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모두가 즐기는 모습에 군중들은 끝없는 박수를 보냈다. 쇼가 끝나자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공식 발표를 했다. 이번 쇼를 통해 주최 측은 향후 진행될 밀라노 패션쇼에서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 또한 오늘 사례를 계기로 장애인 권익단체와 협업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니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크게 기뻐했다.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이 패션쇼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지도 몰라. 손흥민은 백스테이지에서 행사를 지켜보며 스폰서 대표와 디자이너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스트레스도 컸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다행이야.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형이 뭔가 크게 기여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잖아.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해. 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목소리를 낸 것뿐이니까. 마지막으로 무대를 정리하던 정필재가 다가왔다. 그는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손흥민과 매니저 앞에 섰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오랜 습관처럼 규칙만 강조하다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히 패션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걸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프로듀서님도 이렇게 용기 내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그리고 실제로 많은 걸 바꿔주셨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무대의 안전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스폰서 대표가 옆에서 환한 얼굴로 거들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밀라노 쇼에도 이 이슈를 반영해 보겠습. 앞으로도 손 선수님이 우리와 꾸준히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방금 지나가던 디자이너들이 박수를 치며 브라보! 이제야 진정한 모두를 위한 패션이 시작되는 것 같아. 라고 외쳤다.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는 가운데 손흥민은 제가 도움이 되는 한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답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로비에는 다양한 매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손흥민 선수,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짧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패션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을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대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네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손흥민은 스쿠터를 천천히 몰고 행사장을 나섰다. 구경하던 관객 몇 명이 다가와서 오늘 정말 멋졌어요. 덕분에 우리 모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가는 길. 뒤에서 정필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 선수, 다음에 밀라노에서 뵙게 되면 그땐 제가 먼저 편안한 동선을 마련해 두겠습 약속합니다. 손흥민은 돌아서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에 환호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휴대폰 카메라를 켜며 말했다. 와, 오늘 이 사건 진짜 많은 걸 바꿔놓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옆 사람도 공감하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런 일은 패션쇼뿐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다들 관심 가져야 해요.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내일 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계속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네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라고 답했다. 한 스태프가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혹시 오늘 영상 찍으셨다면 내일도 볼 수 있게 꼭 업로드 부탁드려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더 많은 분이 알아야 하니까요. 행사장을 빠져나와 건물 밖에 도달하자 이미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고 서울 도심의 야경이 서서히 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스쿠터를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지나온 길은 혼란스럽고 불쾌한 소동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개선 방향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순간이 되었다.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겠지. 그가 혼잣말을 하자 매니저가 다가와 동의했다. 네, 형이 말한 것처럼 패션이든 스포츠든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큰 수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다시 스쿠터를 출발시켰다. 건물 옆 광장에서는 여전히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중계나 영상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모두가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쇼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하며 기대에 차 있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목소리를 내자.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매니저도 네 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슬쩍 묻는다. 형, 혹시 이 영상 다들 챙겨보라고 권유해 볼까요? 구독도 해달라고. 손흥민은 낄낄 웃었다. 하하, 좋은 생각이야. 이번 패션쇼가 어떻게 개선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하면 되겠지? 맞아요. 사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렇게 둘은 광장을 지나며 자연스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다음 쇼는 라이브 스트리밍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했고, 다른 이는 계속 SNS에 올리면 저희도 기꺼이 퍼나르겠습니다. 라며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 작은 사건이 엄청난 관심의 불씨가 되어 패션쇼, 업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파문이라기보다는 희망적인 개선을 향한 물결이 더 어울릴 법했다. 건물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매니저가 묻는다. 형, 이번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나 독자분들께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한계를 딛고 또 그 한계를 배려해주는 환경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 그리고 서로가 가진 권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건 누구 혼자 할 수 없으니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럼 이 얘기도 영상으로 담아두고 다음에 또 같이 나눌까요? 그러자. 그리고 다음 행사나 기회가 생기면 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건물을 떠났다. 어둑해진 서울 시내 위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은은한 야경을 만들고 있었다. 비록 하루 종일 시끄럽고 불편한 충돌이 있었지만 결말은 사람들을 조금 더 연결해주는 교훈과 개선의 약속으로 이어졌다. 다음날 SNS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패션쇼에서 벌어진 이동 스쿠터 논란, 결국 화해와 개혁 약속으로 마무리. 손흥민 쇼 프로듀서와 갈등 끝에 접근성 확보 큰 걸음 이끌어. 기사 제목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댓글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변화를 지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이런 스토리를 주변에도 알려야겠다. 아직도 비슷한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다들 관심 갖고 개선해 봅시다. 그렇게 패션쇼가 끝난 뒤에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한 번의 사과와 약속이 전부를 완벽히 고치진 못해도 최소한 모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작은 시작점을 함께 만들어낸 인물로 오래 기억될 터였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봐주세요. 스쿠터를 타고 떠나던 손흥민이 남긴 한마디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며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마침내 지혜와 연대를 이끌어냈듯 또 다른 내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혹은 누군가의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 믿게 되었다. 우리 모두 다음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